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영원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판관비, 제조원가,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가 있는 회사는 개발비, 이런 어떤 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단순한 계정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큰 배부라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좀 그간의 좀 회계를 좀 뭐라고 해야 돼, 철저하게 하지 않은 회사 내지는 외부의 기장을 맡기고 있는 회사, 좀 좀 큰 문제일 수 있고요. 최근에 좀 작은 회사들도 이렇게 좀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졌을 때 상장을 하려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장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회계를 좀 들여다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막막한 좀 그런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는 판관비와 제조 경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가 있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연구소, 경상연구개발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벤처 회사나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은 그 경상연구개발비를 이제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어떤 벡터로 이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개발비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개발비로 계산하는 좀 이슈가 회사가 좀 많지 않고, 개발비는 또 프로젝트마다 뭔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합리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판관비, 제조원가, 경상연구개발비 세 가지 배부 문제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가 배부의 첫 단계로서 판관비로 할 거냐, 지정원가로 할 것이냐의 배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가를 좀 컨설팅을 받고 있대거나, 또 원가를 조금 더 원가 배부를 합리적으로 좀 배부를 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화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네다섯 가지 이슈를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그중에 첫 번째로 경상연구개발비를 판관비로 할 거냐, 재정원가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들은 이제 세법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손익만 똑같다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배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배부에 따라서 재고, 효율, 당기손익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도 없잖아요. 결국 재고 자산에 배부되는 그 이펙트만이 손익 이펙트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회계적인 이슈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상연구개발비를 판관비로 해야 되느냐, 제조원가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경상연구개발비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제조 활동에 더 가깝냐, 아니면 덜 가깝냐, 이런 문제인데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대부분의 좀 중소기업들은 판관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대기업 감사할 때 생각을 해보면 공장 단위의 회계를 하고 있고, 공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판관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재정원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장 단위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 그렇지 않은 어떤 연구소, 별도의 연구소 이런 것들은 이제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는 게 좀 일반적이어서 좀 실무상의 편의에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어떤 경상연구개발비 자체가 제조에 공여하는 그런 게 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건건히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급여는 사실은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판관비, 제조원가, 경생연구개발비를 좀 나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사실은 인건비 계산할 때 인원수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부서를 판관비로 하고 어떤 부서를 제조원가로,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구매 부서는 사실은 구매 부서가 항상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 구매이기 때문에 조금 제조 원재료 구매 활동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좀 애매한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출고 관련된 부서.
영업 부서가 이제 대부분이고, 만약에 창고 부서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제품 창고 부서가 따로 있다면, 예, 이 출고 쪽은 사실은 예, 그 판관비가 맞고요. 포장 애매하죠? 예, 포장 자체는 포장비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운반비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운반비는 그죠 이제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아니다 죄송합니다 포장을 얘기했네요. 운반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재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활동인데 매출에 대한 운반 그 매출과 관련된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운반은 제조 활동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판관비로 보고 있고요. 포장비도 비슷하게 제조와 거의 제조 활동에 버금가는 어떤 제품의 정말 확실한 보호를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은 제조 원가고 단순한 패킹 뭐 제품 운송을 위해서 단순한 패킹은 이제 그런 포장비는 이제 판관비로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운반비와 포장비가 참 애매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좀 결국 요즘에 좀 스토리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세무 쪽 입장에서는 뭐 세무조사 관련된 스토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회계 쪽 입장에서는 뭐 감사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논거로서 이제 배부 기준을 세우면 될 텐데요. 예, 다시 돌아가서 급여는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뭐 4대 보험이나 임차료, 기타 비용,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좀 판관비로 그냥 일시 비용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배부 기준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건건이 쫓아간다든지 뭐 이런 해서 좀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건건이 인원수대로 할 수 있죠. 급여할 때 이제 같이 처리하면 되니까. 만약 그게 너무 힘들고 하다라고 하면 그 매월 급여 비율로 좀 배부를 해도 예,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합리성만 좀 띄면 되거든요. 껌껌이 할 것이냐,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부할 것이냐, 이걸 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참 어렵죠. 왜냐하면, 예, 정기 퇴출 금액, 변동 금액, 그 다음에 기말 퇴출 금액을 인원수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퇴직급여를 정하고, 결국 그 합계가 이제 우리 재무제표상의 금액이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 예, 배부를, 인원 건건이 예, 배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참 말은 쉬운데, 관리하기가. 예,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참 쉽죠. 그냥 퇴출금액 더존에서 나오는 그거, 그다음에 장부상의 금액과의 차이를 퇴직급여 처리하면 되는데, 예, 이걸 또 만들려고 하니 참 번거롭죠. 그럴 때는 예, 건건이 하지 않고, 예, 뭐 매월 급여 기준으로 안분을 한다든지 해도 사실은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임차료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으로 하나 세팅해 놓고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 그 부서에 해당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연구소 관련된 비용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도 또한 10여 년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 예, 경상연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인데 예, 연구소에서 샀다고 그냥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되죠? 예, 그것도 다른 어떤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 동일하죠. 연구소에서 사용하여 했더라도 예, 유형자산 어떤 뭐 공격을 한다든지 기계 장치를 한다든지 이건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유형자산 잡고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배분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에 유형자산이 있는지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샘플 매출이든지 뭐 연구소 용역 매출 발생을 하는데 그냥 연구소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판관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금액이 크다면 예, 원가 쪽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구소 발생 비용 중에서 매출에 공유한 부분은 이제 원가 쪽으로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뭐 계정 대체를 시킨다든지 뭐 직접 예, 원가 쪽으로 한다든지 참 예, 저희도 감사하는 업체 중에 연구소에서 발생 매출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하다가 월 말 결산할 때 뭐 집계해서 예, 원가로 대체 기타 매출 원가로 대체를 하는데 전표 처리에는 이제 어떤 것이
매출원가로 대체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매출원가로 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엑셀로 잘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이죠. 예, 경상연구소에서 이제 매입했다고 그냥 매입해가지고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연구소에 사용하는 재고에 대한 부분도 수불부를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회사는 연구소의 재고까지 관리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 남은 재고가 작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비용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재고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 또한 이제 수불부 작성 대상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재고인지 일반 그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재고인지 이제 구분해서 뭐 아이템을 별도로 딴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아이템을 별도로 안 따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딴다라고 하면 일단 생산 출고인지 연구소 출고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출고 유형으로 기입을 해야겠죠. 예, 이렇게 모든 일은 참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한 예를 보면 아이템을 별도로 따면 참 뭔가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실물 관리는 어려운데 회계 처리는 좀 간단 명료해지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코드를 딴다면 이제 생산 출고인지 원재료 출고인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각각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좀 실수의 가능성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이제 사실은 그 원가 시스템, 재고자산 수불부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관감비, 제조원가, 경상연개발비, 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